네, 안녕하세요. 오디오폰과 코난입니다. 오늘은 야마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마하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제 옆에 있는 스피커 NS2000A고요. 또 하나는 이 중간에 있는 RN2000A라는 스트리밍 앰프입니다. 그 야마하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야마하 하면은 아무래도 악기가 생각나죠. 네, 그 중에서도 피아노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피아노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는 것들이 스타인웨이, 뭐 백스타인,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 베젠도르퍼. 근데 야마하가 베젠도르퍼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상당히 큰 회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피아노에 있어서는 뭐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메이커죠. 근데 야마하가 하이파이 오디오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생산해 왔어요.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그 역사와 함께 신제품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피커, 하이파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는 제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예. 아주 검은색, 블랙 마감인데요. 이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이 마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보면은 피아노 블랙 이 마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피아노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야마하가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 그런 기술들을 똑같이 이 스피커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파이 스피커, 웬만한 스피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마감을 좀 선보이고 있고요. 일단 소리를 내는 드라이브 유닛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네 개. 예, 3웨이인데 3웨이를 네 개의 드라이브 유닛을 통해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위터는 이제 고역을 재생하고요. 미드레인지, 이게 미드레인지인데 이게 중역을 재생하는 유닛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발의 우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역을 재생하는 유닛이에요. 그래서 3웨이 4 스피커고요. 가장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진동판 유닛이에요. 진동판 유닛이 자일론이라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야마하는 1960년대부터 이 스피커를 만들어 왔어요. 스피커를 만들어 왔는데 가장 유명했던 건 뭐 NS1000, 2000 뭐 이런 모델들이거든요. 처음에 NS1000 이런 시리즈 출시했을 때 이미 자일론이 아니라 그때는 베릴륨을 사용했습니다. 하이파이 오디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릴륨은 포칼 같은 데서 써서 유명해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금은 뭐 스캔 스픽이나 이런 데서도 베릴륨 트위터를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정말 오래 전에 이미 베릴륨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마하에서는 이제 우리는 베릴륨을 졸업했다. 약간 좀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일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진동판이 드라이브 유닛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일론이라는 소재는 일본의 토요보라는 그 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 베릴륨에 필적하는 그 스피드, 그거 또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그 외에 뭐 탄성, 인장감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뭐 군사, 항공,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뭐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어떤 첨단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 유닛의 진동판들을 이 자일론으로 꾸며서 제작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3cm, 미드레인지는 8cm 직경이, 그 다음에 베이스 우퍼는 무려 16cm, 6과 2분의 1인치 우퍼죠. 원래 이 NS2000A의 그 이전 모델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모델의 상급 NS5000이라는 뭐 절대적인 플래그십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좀 다운사이징 했다고 할까요? 약간 트리클 다운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NS5000 같은 경우는 베이스 우퍼가 하나죠. 하나 굉장히 큰 거를 사용했는데 NS2000A로 넘어오면서 베이스 우퍼를 두 발로 나누고 대신 이제 전체적인 이 인클로저를 좀 더 슬림하게 이렇게 뽑아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스피커의 재생 주파수 대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역은 34Hz까지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초저역 구간을 우리가 20Hz에서 40Hz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30Hz니까 34Hz는 초저역 구간을 재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역 쪽은 65kHz까지 올라갑니다. 65kHz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듣는 고역 중에서
굉장히 높은 대역이에요. 사실 귀로 들리는 대역 중에 이제 초고역을 10kHz에서 20kHz 정도로 잡는데 그거를 한참 상회하는 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귀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대역은 아니지만 이쪽 대역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수록 실제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도 좀 더 선형적으로 로루프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높은 대역까지 재생을 할 수 있는 광대역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드라이브 유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이제 피아노 얘기만 해서 좀 뭐하긴 한데 피아노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피아노가 주축이 되는 피아노 협주곡을 하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앨리스 사라우트가 피아니스트로 참여했는데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면은 이 야마하, 물론 야마하의 스트리밍 앰프를 매칭해서 들려주긴 했는데, 다른 앰프와 이렇게 매칭을 해봐도 야마하 NS2000A, 그 야마하의 어떤 DNA를 아주 잘 간직하고 있는 사운드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리가 이 공간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좀 채우는 그런 느낌은 아주 좋고요. 그 외에 소리가 뭐 육중하게 밑으로 깔리는 뭐 이런 쪽보다는 좀 더 화사하고 분위기가 아주 상쾌한 그런 사운드를 내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맑은 소리예요. 약간 피아노 소리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맑고 상쾌하고 좀 산뜻한 이런 사운드여서 어떤 곡을 들어도 좀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드라이브 유닛에 대한 설명, 그런 전체 주파수 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마쳤는데요. 그러면은 그 드라이브 유닛만 가지고 소리가 나지는 않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클로저, 그리고 크로스오버가 있어야겠죠. 인클로저와 크로스오버는 사실 스피커에 있어서 필요 악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스피커 드라이브 유닛의 소리만 잘 나면 되는데, 이 인클로저를 만드는 이유는, 이 인클로저가 없으면은 소리가 이 앞으로 나오는 소리, 뒤로 들어가는 소리, 이 것들이 다 섞이면서 소리가 저역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얇고 작은 소리밖에 내지를 못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인클로저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인클로저가 소리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드라이브 유닛이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드라이브 유닛도 같이 떨고, 이런 공진들이 소리를 왜곡시키고 아주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인클로저의 여러 가지 그런 해악들, 인클로저가 소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미치는 어떤 해악들,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그런 설계 기법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야마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인클로저 자체를 굉장히 강도 높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인클로저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어떤 부분도 완전히 이렇게 깎아지른 듯이 각지게 만들지 않고 유연하게 라운드 처리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스탠딩 웨이브라고 그러죠. 정제파.
정제파라는 건 뭐냐면은 평행한 두 개의 벽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이 사이에서 이제 소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제파를 일으킵니다. 이게 소리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제어하게끔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이브 유닛이 후방으로, 그러니까 전방으로 많은 소리를 내지만 후방으로도 그만큼 에너지가 방사가 돼요. 근데 후방으로 나오는 소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뒤쪽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소멸을 시키냐. 과거에는 뭐 솜이나 막 이런 것들을 안에다가 많이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강제로 그걸 흡음을 시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좀 훨씬 더 영민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 야마하는 뒤에 RS 챔버라는 독특한 그 모양의 그 기구물을 탑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방사되는 에너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인클로저 얘기할 때 정제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정제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또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속 내부에 보면은 일종의 공명기 같은 뭐 아주 독특하게 생긴 그런 또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그 공명을 흡수시키는, 정제파를 제거하는 그런 또 역할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드라이브 유닛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인클로저에서 어떤 소리를 내주는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소리로 한번 좀 들어보면은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곡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도미니크 피스 아이메라는 뮤지션의 곡인데요. 그러니까 버즈라는 곡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역 쪽에 좀 깊게 내려가면서 또 양감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클로저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는 좀 붕붕대면서 상당히 듣기 괴로운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야마하 NS 2000A에서는 과연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we could move out by dawn early. Could be right on time. Could be right on.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상당히 웅장하면서도 저역 쪽에 바닥을 찍으면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뭉친다든가 이런 느낌 없이 되게 산뜻하고 깊게 재생되는 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 스피커를 드라이빙 했던 앰프는 어떤 거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이 앰프입니다. 그 야마하에서 그냥 인티 앰프나 아니면 네트워크 플레이어 뭐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인티 앰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에 뭐 WXC50, WXA50 뭐 이런 제품들 보셨을 텐데, 이제 풀 사이즈의 제대로 된 네트워크 앰프가 발매가 됐어요. RN2000A라는 모델인데요. 디자인은 뭐 야마하 제품들 예전에 뭐
제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 뭐 리시버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유명하죠. 보면은 중앙에 이 레벨 미터가 아주 은은하게 불빛이 나와가지고 청각적인, 음악적인 뭐 그런 즐거움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또 우드 패널, 이게 또 상당히 멋있습니다. 직접 보면은. 버튼들도 많이 있고, 여기 노브들, 이런 것들, 예스러운데, 상당히 또 멋있어요. 그리고 실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해보면 상당히 또 손맛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인티 앰프입니다. 이 앰프를 전반적으로 좀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일단은 전격 출력은 8옴의 90W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AB, 전통적인 클래스 AB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입력, 일반적인 라인 레벨 아날로그 입력 3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아웃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포노단이 있습니다. 포노 MM 전용이긴 하지만 포노단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노앰프 구입하는 뭐 그런 예산 지출할 필요 없이 포노의 그 턴테이블에 MM 카트리지 장착해서 바로 LP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런 그 노브들이 있는데, 베이스, 트래블, 뭐 라우드니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일종의 이퀄라이저인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7, 80년대. 그러다가 하이엔드 오디오 무브먼트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자잘한 뭐 기능들이 편의성은 좋지만 음질적으로 좀 해악이 많다. 그래서 많이 없애곤 했는데, 야마하는 여전히 이런 기능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을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음질적으로 좀 안 좋지 않냐. 당연히 이제 공간에 따라서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유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좀 밸런스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야마하는 여기 보면은 볼륨 옆에 퓨어 다이렉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이퀄라이저를 완전히 바이패스,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정말 퓨어한, 굉장히 순수한 그런 마스터 음원의 그 소리만 듣고 싶다, 그러면은 저 퓨어 다이렉트 버튼을 눌러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SMB라든가 아니면 배경의 어떤 맑기, 소리의 순도, 이런 거는 꽤 많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 외에 이 제품은 아무래도 이 제품의 컨셉이라면은 스트리밍 앰프예요. 스트리밍 앰프라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내장돼 있고 당연히 DAC도 내장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디지털 소스 기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죠. 디지털 소스 기기 구입하는데 또 상당히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 내장된 DAC는 ESS 테크놀로지의 ES9026 프로라는 DAC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더넷 입력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디지털 입력들도 있어요. 광이나 동축,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는 요즘에 좀 많이 생략되기도 하는데 USB B 타입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나 노트북 이런 것들과 바로 직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좀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디지털 입력 중에 HDMI ARC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TV에서 HDMI ARC 출력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앰프에 바로 HDMI ARC 입력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 TV로 요즘에 뭐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도 많이 보시고, 이런 것들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뭐 이런 거 보실 때 사운드가 좀 TV 사운드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이 제품에 HDMI 출력으로 연결을 하면 이것과 이 제품 RN2000A가 연결된 하이파이 스피커로 그 음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다이내믹스나 뭐 사운드 스테이징이나 뭐 입체감 뭐 이런 것들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YPAO라는 소프트웨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룸 보정 같은 소프트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환경에는 여러 가지 뭐 일반 그 사물들이 많이 있죠. 뭐 소파도 있고 가구도 있고 뭐 앞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도 일상적인 공간에 이제 놓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스피커 재생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흡음도 막 불규칙하고, 그리고 반사음들이
이제 소리 전달하는 속도라든가 뭐 주파수 특성 이런 것들을 훼손 왜곡시켜서 사실 얘네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사운드하고 거리가 많이 좀 먼 그런 소리를 내줄 수 있는데, 이 YPAO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면 그런 그 악영향, 주변 사물들의 흡음과 불규칙한 반사로 인해서 왜곡되는 그런 소리를 다시 원상태로 좀 되돌려줍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한 곡 더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힐러리안의 연주를 한번 들었어요. 해플리거 피아니스트와 함께 이제 연주를 했는데, 베토벤의 뭐 크로이처나 이런 것들 오랜만에 들으면서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정말 간만에 또 이렇게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런 걸 들어보니까 과연 내 오디오에서는 내가 과연 얼마나 잘 재생하고 있는가. 물론 현장음과 재생음은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나는 내 스피커에서 이 정도의 감동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집에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과연 야마하는 정말 악기 자체를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이들이 만들어낸 소리는 과연 어떨까? 그래서 오늘 힐러리안의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한번 들어보시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야마하의 두 개의 신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야마하, 뭐 피아노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했지만 야마하가 하이파이 오디오의 역사가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그리고 기술, R&D와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신제품에 담뿍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앙에 있는 이 스트리밍 앰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이런 스트리밍 앰프가 어떤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마하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기술과 뭐 음향적인 튜닝 이런 여러 부분에서 어떤 준비된 스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